여러분 안녕하세요. 햇살 가득한 집입니다. 저는 6년째 정원에 미쳐있는 정원지기입니다. 정원을 처음 만들 때에는 나름 공부도 하고 계획을 해서 만들었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뽑고 옮기고 뜯고 고치는 게 정원의 일상입니다. 근래에도 부족한 공간을 만드느라 삼복더위에 삽질을 해댔는데요. 뭐가 필요해서 그랬냐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정원을 처음 만들 때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으나 정원살이를 하면서 필요해진 공간, 육묘장, 즉 모종밭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간이 필요해진 이유와 모종밭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보여드릴 테니 정원 초보자이시거나 정원을 만들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제 이야기를 참고해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정원지기 선배님들의 정원 한켠에는 모종밭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정원살이 초기에는 저는 그 필요성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원에 비어있는 공간이 대부분이라 식물로 채우기도 바쁜데 모종을 위한 별도의 공간은 당연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원에 직파를 해도 됐었고 모종을 사면 정원에 바로 심어서 키우면 되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 정원의 대부분이 채워지고 나서야 모종밭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린 모종을 사서 본정원에 바로 심으면 이미 성숙해 있는 다른 꽃들과 크기가 맞지 않아서 시각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았고 성숙한 꽃들에게 모종이 치여서 잘 크지 못하고 그늘에서 쓰러지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본정원에 정식하기 전에 어린 모종을 반년에서 1년 정도 키워서 덩치를 불릴 안전한 공간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직파해서 어린 모종을 키울 공간이 필요하기도 했고 채종을 위한 꽃들의 씨앗이 여물 때까지 편안하게 늙어서 자연스럽게 쓰러질 공간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본정원은 늘 수군초와 일년초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 들인 식물을 바로 심기가 힘들어서 임시로 머물 공간도 필요했습니다. 즉, 감상을 위한 용도가 아닌 미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식물을 키울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게 모종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2, 3년 차가 되었을 무렵에 수도가 근처의 텃밭을 급한 대로 모종밭으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또 몇 년이 지난 지금은 모종밭 주변의 나무들이 자라서 대부분의 그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늘 환경이 발화를 시키거나 그늘 식물에게는 괜찮았지만 양지 식물들은 본연의 모습대로 자라지 못하고 늘어지거나 웃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새로운 모종밭이 필요해졌습니다. 9월이 되어서 날이 선선해지면 본정원의 식물들을 조금 옮기거나 분주를 시작할 거고 내년 정원을 위해서 새로운 식물 모종을 사서 키울 계획이라 덥더라도 지금 움직여서 모종밭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텃밭 옆에 농사를 짓지 않던 빈 땅에 모종밭을 만들기로 하고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저 땅은 농사를 지어보니까 진흙땅이라서 흙이 마르면 땅이 쩍쩍 갈라지고 돌처럼 단단하게 굳는 성질이 있어요. 저런 흙은 식물들이 살기 힘들어하는 흙입니다. 그러니 식물을 심기 전에 토양 개량을 해줘야 하죠. 식물이 자라기 좋은 흙은 고상 50, 기상 20, 액상 30%의 구성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적당히 포슬하고 공극이 있는 흙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기성을 높이고 찰기를 깨기 위해서 상토와 퇴비를 붓고 섞어주었습니다. 완숙 부엽토를 넣으면 더 좋겠지만 상토는 주 성분이 피트모스나 코코피트 같은 유기물이라 섞어주면 흙이 포슬포슬해집니다. 제가 해보니 이 방법도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밭을 만들곤 합니다. 상토는 1제곱미터당 20리터 한 포 정도로 대충 넣었고요.
양분 보충을 위해서 유기농업 자재인 퇴비와 유박도 넣었습니다. 지렁이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 이 날씨에 파 뒤집어 엎는 게 미안하긴 하지만 토양 개량을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삽질을 마치고 둔덕의 윗면을 평평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흙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빨리 멀칭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날씨에는 흙의 수분을 유지하고 지온 상승을 완화하고 땅속 소독물과 미생물 생태계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멀칭이 꼭 필요할 겁니다. 저는 낙엽이나 왕겹, 풀멀칭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들인 장비를 하나 가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리온에서 잔디깎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는 소형 잔디깎기와 달리 뒤에 깎은 잔디를 수거하는 수집통이 달려 있어요. 그 수집통이 저에게 멀칭재를 제공할 겁니다. 마당의 잔디를 먼저 깎아보았더니 힘도 좋고 깎는 면적이 넓어서 잔디는 너무 수월하게 잘 깎더라고요.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까지는 예초기로 잔디를 깎았었는데요. 잔디깎기를 사용해보니 몇 가지 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예초기처럼 들고 깎는 게 아니어서 무겁지 않아서 좋았고요. 두 번째는 회전하는 칼날이 공중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잔돌이나 날이 튀는 사고 위험도 적어서 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복장도 예초기를 밀 때보다는 가볍게 입을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장점은 다 깎은 후에 보니까 예초기로 깎은 것하고는 다르게 윗면을 균일하게 잘라주어서 잔디밭이 딱 초록 카페트가 되더라고요. 마당의 잔디는 너무 수월하게 잘 깎길래 텃밭의 풀도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풀을 잔디깎기로 깎아보았더니 예상대로 수월하게 잘 깎였습니다. 저 텃밭은 주기적으로 예초기를 밀었기 때문에 풀들이 연해서 더 잘 깎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잔디를 깎을 때하고 달랐던 점은 잔디밭은 평평하기 때문에 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별로 힘이 들지 않았었는데요. 텃밭은 아무래도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잔디깎기를 밀 때 팔에 힘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예초기를 미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더 힘 안 들이고 편하게 풀을 깎을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수거함을 비워서 깎은 풀들로 둔덕 위를 멀칭을 했습니다. 풀들이 잘게 썰려서 나왔기 때문에 멀칭하기에는 아주 편리했어요. 풀 멀칭을 한 후에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퇴비와 유박을 섞었기 때문에 작물을 바로 심으면 가스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간 두었다가 모종을 심을 예정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드디어 모종을 모종밭에 심으려고 해요. 저 모종들은 구입한 지 여러 날이 지났는데 밭이 준비가 되지를 않아서 심지를 못하고 포트채로 데리고 있던 녀석들이에요. 살비아 종류와 버지니아 냉초 그리고 책에서만 보던 스티파 기간티움을 구입을 했어요. 올해는 모종밭에 심어서 덩치를 불린 다음에 내년 봄에 본정원에 적당한 위치를 잡아서 옮겨줄 예정입니다. 밭에는 일주일 사이에 비가 와서 적당히 촉촉하고 식물 심기에 좋은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식물을 다 심은 후에 이름표를 식물에 걸어주기도 하고 땅속에 꽂아주기도 하는 방법으로 이름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주고 다시 멀칭을 해줍니다.
모종들이 밭에 심긴 모습이 제법 편안하고 아늑해 보입니다. 저 자리에서 큰 식물들 눈치 안 받고 무럭무럭 잘 커졌으면 합니다. 이 둔덕에는 그동안 제가 궁금했던 식물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구매해서 키워보는 모종밭이 될 거예요. 여러 해 이런저런 식물들을 심어보곤 있는데 아직은 완벽하게 제 정원에 적당하고 예쁜 식물들로 온전히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저는 좀 더 식물들을 겪어보고 공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좋은 식물들은 여러분들께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정원을 만들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정원이나 텃밭 한켠에 이렇게 모종밭을 마련해 보시는 걸 권해 봅니다. 이 작은 공간이 정원을 꾸려나가는데 여유를 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 중에는 제가 정원을 만들고 나서 잘했다 싶은 점과 후회되는 점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2편은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정원을 만드실 분께서는 한번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럼 모종밭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